고맙습니다, 이모님. 선거가 끝나고 나면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참 학수야. 그건 그렇고 우연히 들었는데 이번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아니,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리드를 하며 정말 잘 나오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변수가 생겨 약간 고전은 하고 있지만 곧 회복하고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거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 역시 넌 내가 보지 않아도 언제나 인간적이고 그 세계에서도 어떻게 할지는 생각만 해봐도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그런데 이번엔 한 가지 일러줄 게 있어 전화를 했다. 이모님, 무슨 말씀이신지. 나도 이번 선거엔 너를 좀 도와주고 싶구나.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와도 관련이 되는 일이 있어 용기를 내어 나서기로 했는데 괜찮겠지. 일도 처음엔 나서려 하지 않으려 했다만 사실 학수는 나에게 친자식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니. 물론 지난 시절에 자네로 인하여 마음 아픈 일도 겪었다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 이모님,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모님이 저의 선거를 돕겠다는 말이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무슨 내용인지 제게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학수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허나 분명한 건 난 여태껏 항일같이 네가 잘되기만을 기원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믿어주기만 하면 된다. 사실 이 얘기도 알려주지 않고 진행하려 했다만 혹시나 이 일을 미리 알려주면 네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걱정도 되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일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야만 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모님. 어쨌든 저는 이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잘되기만을 기원하며 살아오셨다는 말을 굳이 제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되었다. 나중에 혹시 내가 선거 유세 현장에 가더라도 그땐 나는 제하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행동했으면 좋겠구나. 이유야 나중에 선거를 다 끝내고 나면 자연스레 밝혀질 테니. 그래봤자 앞으로 고작 열흘 정도다. 알았지? 저 이모님 그러지 마시고. 학수가 그렇게 말하며 전화로 대화를 계속하려 시도하자 이미 끊겨있다.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학수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런데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모님이 어떻게 선거에서 나를 돕겠다는 거지. 미연은 가평댁 아주머니를 만나자마자 너무 고마워 손을 맞잡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아주머니, 이렇게 꼭 나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둘은 조용한 장소로 옮겨가 유세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순수하고 담백한 사람이 사실은 당선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그 반대였었지요. 미연이 남편 학수가 흑색 선전을 고스란히 견뎌내며 오직 공약 이행 실천에 대한 다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말에 가평댁은 그렇게 말했다. 참, 그렇다면 내 짐작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도 댁이 남편 모르게 하려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잘 보셨습니다. 남편은 흑색 비방을 받기도 싫어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것 자체도 극도로 싫어합니다. 오로지 공약 이행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낙선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흑색 선전이 아니고 진실을 알리겠다는 말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남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아주머니께서도 선뜻 나서 주시려는 것 아니에요. 물론이죠. 나도 그날 댁을 만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사람이 잘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나서기로 한 거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런 보답이나 받으려고 나서려고 했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왕 시작했으니 결과가 좋게 나와야 할 텐데 그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구먼요.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그인 큰 행운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56. 박서방, 오늘은 유세를 일찍 끝내고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공식적으로 하는 여론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니 그래서 다른 운동원들도 오늘은 가급적 빨리 들어오라고 했어. 그동안 고생들 많이 했으니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책을 의논하며 한잔들 하게. 알겠습니다, 전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마침 저도 궁금해서 일찍 들어가서 방송을 지켜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원영은 연설을 선거운동원에게 잠시 맡기고 유세 현장에서 벗어나 차 안에서 쉬고 있는 중이었다. 사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무렵 첫 여론조사 뚜껑을 열었을 때 자신이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5% 이상 뒤처지는 걸로 나오자 실망이 컸었다. 물론 경쟁 상대자인 학수는 앞선 총선에서 인근 지역구에서 출마했던 만큼 인지도에서 자신을 훨씬 능가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신은 어쨌든 이기고 싶었던 사람이 학수였다. 특히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미영과 결혼한 모습을 본 이후로 눈이 뒤집힐 듯 질투심에 사로잡히곤 했다. 원영은 아직도 학수를 생각하면 열등의식 하나가 양가슴을 간통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곤 했다. 게다가 도저히 씻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지독한 반발심까지. 그 일이 있기까지 원영과 학수의 사이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자신이 검사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주 우연한 계기에 학수가 자신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자수성가를 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 원영은 마치 아주 친하게 지냈다 헤어졌던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선배 학수에 대한 친근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수와 친해지려 노력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맨 처음 검찰에 임용될 때부터 자신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남들보다 앞서 간다는 결심을 굳건히 하고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도 가급적 선배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친하게 지내려 하고 있었다. 흔히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는데 자신을 생각해봐도 일찍이 그런 감정을 다 겪었다고 여겼다. 물론 다른 사람들처럼 몸으로 실제 부딪혀가며 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늘 그런 기분을 느끼며 살았다. 그렇지만 자신은 결코 드러내지 않고 항상 가슴 속에다 남몰래 비수를 숨겨놓고 살았다. 만일 남들이 자신에게 너는 그래도 고시에 합격하는 순간까지 순탄하게 공부만 했지 무슨 고생이냐고 묻는다면 자신은 당장에 반론을 제기할 자신이 있다. 한창 예민하던 청소년기엔 학업 성적으로는 서울에 가고도 남을 자신이 집안 형편 때문에 촌구석에 하루대에 가야만 했던 일, 고시에 합격하던 그 순간까지 항상 마음졸이며 살아야 했던 가난한 사람의 처절한 심정 따위를 사실 자신은 한동안 합격하기 전에 군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젖어 살았다.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철들 때까지 한 번도 길을 펴지 못했던 일 등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